자, 이번 시간에는 미분 계수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 뭐냐, 또는 미분 계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단계로다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평균 변화율 하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아마 차량의 속도에서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평균 속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평균 80km로 달렸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시작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계속 80km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는 100km로 달렸다가 뭐 시작할 땐 0km였죠, 당연히. 그죠? 그러다가 40km 구간도 있고 100km 구간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시속 80km였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때의 평균이에요, 평균. 이 평균 속도와 대비되는 게 뭐냐면 순간 속도입니다. 어떤 한 지점을 지날 때의 순간 속도, 이 순간 속도가 바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나중에 순간 속도를 계산하게 될 건데, 그 첫 번째로 이제 평균 변화율을 먼저 배우고, 이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이에요. 미분 계수라는 것은 를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생각톡을 볼까요? 다음은 어느 고층 건물의 고속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하여 꼭대기층까지, 오케이, 멈추지 않고 올라갈 때 5층을 지나는 순간과 90층을 지나는 순간의 높이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알려주는 상황판입니다. 자, 그래서 5층입니다. 층수 5층, 높이는 25m고요. 시간은 4초 걸렸답니다. 자, 그리고 층수 90층입니다. 높이는 385m고요. 시간은 40초가 걸렸대요. 자, 이럴 때 탐구를 볼까요? 이 엘리베이터는 5층에서 90층까지 1초에 평균 몇 미터씩 움직였다고 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왜 평균이라고 했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늦겠죠. 중력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중력을 이겨내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었다가 마지막에 꼭대기층에 올라올 때는 속도를 줄이겠죠. 근데 그거 다 고려해서 평균을 계산해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5층에서 9층까지의 거리, 이 높이의 차는 385에서 25를 빼면 360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5초에서 4초에서 40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360m를 가는데 36초 동안 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1초잖아요. 그러니까 360을 36초로 나누게 되면 1초에 몇 미터 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10m씩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는 기호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어 델타입니다. A, B, C, D, 알파벳 D에 해당되는데, 요 의미는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차. 여러분 영어로 차는 difference입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 D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D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가 바로 델타인 거예요. 그래서 델타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이걸 많이 사용할 테니까 그냥 그리기 어려우면 이 삼각형 모양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한글로 델타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프에서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울기를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억하죠? 이 x의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우리 델타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한번 밑줄 읽어보죠. 자, 이 기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함수의 값이, x의 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 함수 값은 f에서 f까지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x의 증가량 b-a, 그 다음에 y 증가량 fb-fa,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증가량을 증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을 델타 x와 델타 y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x값의 증가량 또는 x값의 증분을
델타 x, 델타 y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값은 뭘까요? 그러니까 x값이 증가량이니까 얘는 b-a분의 fb-fa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x의 증가량, y 증가량을 이름을 좀 바꿔서 증가량 대신에 증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걸 각각 델타 x와 델타 y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자, b를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a 값에다가 델타 x를 더하면 b가 되잖아요. 그래서 b 대신에 b의 값을 a 플러스 델타 x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고요. 빼기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fb도 마찬가지예요. fb도 fa에다가 델타 y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자, fa에다가 델타 y를 더한 값이 fb잖아요. 자, 그러면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도 fa, 자, 괄호를 하지 말고 그냥 할게요. fa 더하기 델타 y 되겠죠? 빼기 fa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분모 분자에서 a가 소거되고 분자에서 fa가 소거돼서 델타 x와 델타 y만 남죠? 맞네, 그지? 맞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델타 x는 b-a, 그죠? x의 변화량, x의 증분, 델타 y는 fb-fa인데 아까 b의 값이 b를 어떻게 구했냐면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했으니까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해도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증분분의 y 증분 델타 x분의 델타 y는 b-a분의 fb-fa 변화율, 변화량인데요. 그냥 기울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기울기. 그랬을 때 분모는 델타 x가 되죠. 다 소거되고, 그죠? 여기서 a가 소거되고 분모는 델타 x만 남습니다. 분자는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게 되면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함수 f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사용하고요. 주로 델타 x를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 처음 나온 기호는 계속 반복해서 손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변화율인데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기울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b의 값을 a에서 델타 x만큼 증가한 양을 b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을 a 플러스 델타 x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고 b-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되겠는데 이때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면 분모는 델타 x가 되겠고요. 분자는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그래프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fx가 x의 제곱으로 주어졌어요. x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시오가 되는데요. 1부터 4까지 a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b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4-1분의 f4-f1이 되겠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3분의 15가 되겠고 5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자, 분모는 델타 x가 되죠. 그리고 분자는 fx가 x의 제곱이다 보니까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이 되겠고, 전개해서 소거하는 거예요. A의 제곱이 소거되겠고, 분모 분자에서 델타 X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이때 델타 X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2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데, 이 델타 X라는 뜻이 있잖아요. 얘는 X의 값의 증가량입니다. 그러니까 A, B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통 해요. 그래서 0이 아닙니다. 분모 분자를 0이 수로 약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번을 볼게요. fx가 x의 제곱 플러스 x일 때 평균 변화율을 자, 계산해 보세요. 먼저 1번 델타 x분의 델타 y 계산해 보세요. 자, 1번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서 x에다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가 되겠고, 자, 그대로 함수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분자도 4가 돼요. 그래서 4분의 4가 되겠고, 약분하면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1에서 1 플러스 델타 x까지 있죠. 마찬가지로 a에다가 1, b에다가 1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고요. A 대신에 1, B 대신에 1 플러스 델타 x를 그대로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전개하면 분모 분자에서 델타 x로 약분하는 과정이 생겨요. 자, 괄호 안을 중괄호 안을 한번 전개해 보세요. 자, 전개하면 델타 x분의 3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되는데 분모 분자에 델타 x가 공약수가 있죠. 그래서 델타 x를 약분하게 되면 3 플러스 델타 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볼까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여 혈중 농도를 조사했답니다. 혈중 농도. 기준량을 투여한 지 T시간 후에 약제의 혈중 농도 FT 프로. 그러니까 얼마나 남아있느냐. 혈액 속에 얼마나 약물이 남아있는지. FT는 마이너스 3분의 2 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그리고 T는 투약한 시간은 0시간이 되겠죠. 그죠? 투약 시점. 그 다음에 3시간까지입니다. 약을 투여한 지 1시간 후부터 2시간 후까지의 약제 혈중 농도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랍니다. 함수 주어졌고요. A 값이 1이고요. A가 1이고, 그 다음에 B가 2인 거예요. A에다 2, 1, B에다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적어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2-1분의 F2-F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함수값을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1이죠. 잘못 썼네요. 자, 1분의 분모가 1이 되니까 계산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F2-F1을 그대로 대입해서 T 대신에 2, T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식을 써주고요. 얘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서 전개하고 계산하면 3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는 퍼센트 per hou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